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입체화학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유기화학이라는 게 정말 어려우실 거예요. 유기화학, 강의 듣는 거하고 또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면은 이해가 된 것 같은데 적용하기는 또 어렵고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세심하게 강의를 들으시고요. 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꼭 이해를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해를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암기는 하셔야 됩니다. 유기화학은 암기의 과목이에요. 꼭 기억하시고 암기를 하셔야 무엇인가가 남는 과목이지 그냥 문제 한 문제 제가 예시로 드리는 거를 이해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거나 그러는 과목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염두에 두시고 강의를 청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시험은 또 시험이고 강의는 강의니까요. 여하튼 지난 시간에 입체 화학의 기본적인 특징으로 이제 입체 이성질체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리고 카이랄성이라는 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짚어보면은 비대칭 탄소, 그러니까 비대칭이 되게 하는 탄소를 비대칭 탄소라고 하고요. 비대칭성을 가진 분자가 입체 이성질체였었죠. 그래서 이 비대칭 탄소는 4개의 취연기가 모두 sp3 탄소를 가지고 있고요. 단일 결합을 형성한다는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비대칭 탄소의 위치를 비대칭 중심 또는 카이랄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별표로 표시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입체 이성질체의 수는 2의 n승, 그러니까 비대칭 탄소 숫자가 많을수록 입체 이성질체의 숫자도 증가하는 그러한 형태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손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손을 보여드리는데 이 가운데 거울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보시는 우측과 좌측이 서로 거울상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광학 이성질체라고도 얘기한다고 했어요. 이게 그대로 가면서 겹쳐지지 않습니다. 완전히 반대의 형태를 띠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만약에 손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대칭성을 만들게 하는 중심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탄소에 4개의 원소가 붙어 있을 때, 2개가 같을 때는 비대칭성이 성립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3개가 다를 경우는 비대칭성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탄소를 이렇게 표시하고 카이랄 중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뭐다? 카이랄 중심이다. 비대칭 탄소. 이해하셨어요? 네. 그럼 비대칭 중심이 한 개, 비대칭 탄소가 한 개인 분자는 항상 카이랄 분자이지만 비대칭 분자가 2개일 경우는 이제 메조화합물처럼 일부는 대칭, 일부는 비대칭을 형성할 수 있는 이제 부분 입체 이성질체라고 하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메조화합물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전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그림으로 수소, 불소, 염소, 브롬 이렇게 4개가 모두 다른 형태로 있을 때 이 중심의 탄소는 비대칭 탄소, 카이랄 화합물을 구성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탄, 이올이라고 되어 있는데 OH 그리고 에틸, 메칠 다 붙어 있을 때 완전히 다른 4개의 원자 또는 원자 단이 붙어 있게 되죠. 이 탄소는 비대칭 탄소, 카이랄 중심이 되는 거죠. 오케이. 예를 들어서 한번 찾아봅시다. 답을 바로 보면서 얘기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지금 첫 번째 예시는 메칠 2개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칠이 붙어 있어도 얘네 둘은
대칭이죠. 그러니까 카이랄 중심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여기도 비대칭성이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비대칭 탄소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거는 3개, 4개 모두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비대칭 탄소가 되는 거죠. 그 옆에 있는 것들이 좀 헷갈리긴 하실 텐데 기본적으로 이 탄소를 중심으로 완벽한 비대칭성이 형성이 되면은 카이랄 중심 비대칭 탄소가 되는 겁니다. 이게 뭐 사이클로건 아니면은 선형으로 돼 있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가 달라지는 형태.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 탄소가 비대칭 탄소로 작동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쪽과 이쪽이 대칭이죠. 이 탄소는 비대칭 탄소가 아니라는 거고요. 이쪽은 다른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대칭 탄소가 되는 거고요. 동일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하나, 둘, 셋. 여기는 수소가 이렇게 있겠죠. 이것도 동일하게 수소가 붙어 있을 거예요. 반대쪽에. 그 4개가 모두 다른 형태로 입체 이성질체를 형성을 한다는 겁니다. 이 탄소도 메칠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게 뭐라고 했어요? 아이소프로필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필. 그리고 OH, 메칠. 서로 여기 하나 또 수소가 붙어 있을 수 있다고 했죠. 생략이 된 거예요. 꺾은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다른 4개가 형성을 하기 때문에 비대칭 탄소가 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점은 뭐만 기억하면 된다. 대칭과 비대칭성입니다. 기본적인 메칠 메탄 형태예요. 여기에 뭐 수소 대신에 다른 취환기들이 붙을 수 있겠죠. 또는 더 복잡하게 먼저 단이 붙을 수도 있어요. 이 탄소가 대칭성을 가지면은 입체 이성질체를 형성하지 못합니다. 왜? 카이랄성이 없기 때문이죠. 비대칭성, 카이랄 중심을 갖게 되면은 비대칭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입체 이성질체를 형성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오케이? 끝. 이러한 개념으로 봤을 때 여러 개의 비대칭 중심, 카이랄 중심이 있는 비대칭 탄소를 포함한 물질들은 이에 비대칭 탄소 수에 해당하는 뭘 만들 수 있다? 다양한 경우의 이성질체를 형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너무 많은 얘기 하지 않을게요. 여기서는 대칭과 비대칭을 기억해서 염두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다음은 이제 정사면체 구조와 카이랄성이라는 겁니다. 정사면체. 정사면체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면이 다 똑같은 입체 사각형이죠. 뭐 가이스 같이, 그러니까 주사위 같이. 비대칭 탄소에 있는 치환기 중 2개의 위치를 바꾸면 원래의 분자와 거울상 이설진 관계가 된다라고 했는데, 완전히 4개가 다른 두 상태는 거울상 이성질체입니다. 그쵸? 그때 여기서 축을 Y축 오른쪽 180도 회전해서 돌렸죠.
그랬을 때 빨간 볼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갔죠. 그러니까 비대칭 탄소에 있는 치화항기 중 두 개의 위치를 바꾼다는 거. 두 개의 위치. 빨간색, 그다음에 회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위치를 바꾸면은 거울상 이성질 관계가 된다라고 표현했는데 결국에는 서로 상반된 위치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입체 이성질체의 성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A에서 B로 녹색하고 빨간색하고 바뀌었어요. 그쵸? 그리고 빨간색하고 어느 거? 회색하고 이제 회전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빨간색이 위로 올라갔죠. 그 두 개의 위치가 바뀌면은 거울 입체 이성질체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빨간색을 보시면 돼요. 두 개의 위치를 바꾸어서 이 구조가 형성이 됐고요. 다시 회전을 시키면은 반대쪽으로, 그리고 또 회전을 시키면은 반대쪽으로 해서 두 개가 서로 입체 이성질체, 거울상 이성질체를 형성하게 된다는 거죠. 거울상 이성질체 그리기라고 했는데요. 거울상 이성질체는 반드시 이제 3차원적인 입체 구조로 나타내야 합니다. 왜? 구조 이성질체는 배열이 달라지는 거지만 입체 이성질체는 입체적인 형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차원적인 입체 구조를 예측을 해서 그리셔야 되고요. 입체 구조를 나타내는 방법은 투시식과 피셔 투영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주로 사용을 해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볼 스틱으로 그리면은 입체적이라는 걸 금방 확인할 수가 있는데,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평면으로 그려놓으면은 입체적인 표현을 하기가 이제 어려워지죠.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들을 이제 피셔 투영법이나 투시식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이게 굵은 세기로 표현을 하면은 앞쪽으로 표현을 하게 된 거고요. 실선, 점선 세기로 표현하면은 뒤쪽으로 표현한 걸로 이제 인식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입체적으로 표현하면 OH는 앞쪽에 있는 거고 H는 뒤쪽으로 간 그런 형태라고 예측을 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개는 중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걸 꺾은선으로 표현하면은 이런 식으로, 또 앞에서도 나왔듯이 OH는 표현하고 H는 생략할 수도 있죠. 이런 식의 축약까지도 표현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거울상 이성질체는 입체적으로 구조를 그려줘야 된다. 비대칭 중심에서 H와 OH 배열은 동일하나 지그재그 선의 시작이 다르면 동일한 물질이 아니다. 이 경우의 둘은 거울상 이성질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아직 뭐 이거를 이해하시기는 어려울 거고, 뒤쪽에 이제 이러한 방향성을 설명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그재그라는 표현하는 거는 이 탄소를 아래로 해서 시작을 하느냐, 위로 시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원소의 방향이 완전히 다르게 표현된 것이고 서로 다른 물질이 된다는 겁니다. 거울상 이성질체 성질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아래로 내려가서 2번 탄소에 수소하고 OH가 밑으로 배양이 됐죠. 근데 위로 올라가는 형태로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이 부타놀이, 하나는 R2부타놀, 다른 하나는 S2부타놀이라고 해서 완전히 다른 이성질체가, 거울상 이성질체가 그려지게 됩니다. 이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규칙은
뒤에 어떻게 성립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단순하게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방향과 이 방향으로 똑같이 표현된 이 부탄올은 완전히 다른 물질이다. 이건 어디에만 해당되는 거라고요? 입체 이성질체만 해당되는 겁니다. 이렇게. 왜? 입체적인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보면 아시게 될 테니까 조금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사이클로헥산의 거울상 이성질체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투영법으로 사이클로헥산올을 표현을 했습니다. 두 취향기가 같은 형태로 이제 나타낼 때는 비대칭 탄소가 없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사이클로헥산올 같은 경우에요. 근데 요 사이클로헥산 2에놀이라고 해서 이 사이클로헥산이란 경우는 이중결합을 하나 갖고 있죠. 이런 경우는 비대칭 탄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체 이성질을 형성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양쪽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완벽하게 거울상 이성질체죠. 수소가 오른쪽으로 있느냐 왼쪽으로 있느냐, 액칠이 왼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 거울상 이성질 관계를 형성을 할 것이고요. 밑에 있는 이 사이클로헥산올도 어때요? OH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왜? 이중결합이 형성이 되느냐 안 생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물질로 표현이 될 수 있는 예시가 되는 겁니다. 앞에서 나왔던 얘기랑 똑같은 거죠. 비대칭 탄소가 있느냐 비대칭 탄소가 없느냐에 따라서 입체 이성질체가 형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동일한 개념이고요. 이것도 동일한 개념이고요. 거울상 이성질체 그림 뭐예요? 그러면은 이 거울상 이성질체의 방향을 어떻게 표기를 하느냐,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그 규칙이 바로 절대 배열 표기법이라는 겁니다. 이 절대 배열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까 이 꺾음하고는 완전히 다른 물질이라고 말했죠. 거울상 이성질의 형태라고. 그래서 그 배열을 표기하는 규칙이 바로 이 절대 배열 표기법이고요. 절대 배열이란 입체 중심에 있는 치환기가 입체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실제 모습을 말한다 라고 했으니까 입체 중심이 탄소라고 생각하면은 그 탄소를 중심으로 좌우의 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 입체적인 구성을 어떻게 평면에서 설명을 할 것인가, 그 표기를 통해서 거울상 이성질체를 보면은 이쪽에 있는 I와 이쪽에 있는 I가 서로 뭐예요? 좌와 우가 다르게 표현되죠. 그쵸? 그러면 이 좌측에 있는 것과 우측에 있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그 표현하는 표기법이 절대 배열 표기법이라는 겁니다. 크게 밑에 있는 두 가지 형태로 절대 배열 표기를 하게 되는데요. RS법 또는 DL 배열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RS로 표현할 때는 이제 CIP법이라고도 얘기하고요. DL로 표현할 경우는 피셔투형법에서 이 DL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피셔투형법을 많이 사용하게 될 거고요. DL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RS는 두 표기법
D도 다 한쪽 방향은 확실하게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R, S에서 R은 오른쪽, S는 왼쪽. DL에서 D는 오른쪽, L은 왼쪽. 왼쪽. 해서 기억을 하시면은 어느 쪽에 위치한 화합물이다 라고 좌우를 구분하실 수 있다는 거죠. R, S, D, L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피셔법에서는 이 D, L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화학물질을 표현할 때 D 폼이냐 L 폼이냐를 얘기를 하게 돼요. 이게 이제 입체 이성질체, 거울상 이성질체의 좌측 폼, 우측 폼을 이제 얘기하게 되는 거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RS 배열법을 먼저 하겠습니다. 첸 인골 프레놀라는 법인데요. 이게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CIP 법이라고도 하는데 RS 배열법이라고 그냥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비대칭 중심에 있는 4개의 치환기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에 뭔가가 이렇게 붙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치환기가 어느 게 1, 2, 3, 4 우선순위를 결정을 한다는 거죠. 이게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대칭 중심, 비대칭 탄소에 있는 4개의 치환기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우선순위는 순차 결정 규칙에 따라서 정한다. 앞에서 명명법, 여러분들 되게 UIP의 명명법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고 거의 뭐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암기를 안 하신 것 같은데 똑같습니다. 순차 결정 규칙 암기하셔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이 순위가 결정돼야 화합물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기본으로 그려놓고 가겠습니다. (1, 2, 3, 4) 누가 1이고 누가 2고 누가 3이고 누가 4냐 결정하는 거를 우선순위라고 하고, 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규칙을 순차 결정 규칙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순차 결정 규칙에 따라서 치환기의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고요.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치환기를 관찰자의 반대편에 놓는다고 했어요. 만약에 이게 1번이라고 하면은 이게 맨 뒤로 간다는 거예요. 관찰자의 반대쪽으로. 저는 관찰을 여기서 제가 만약에 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게 뒤쪽으로 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까 배양할 때 이런 표시를 하게 되면은 앞으로 오고, 이거에 반대되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뒤쪽으로 간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입적, 정면에 있기 때문에 이 1번이 뒤로 가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질 거라고 이제 상상을 하시면 되고요. 입체화학은 상상이에요, 상상. 반대편에 놓고 나머지 3개의 치환기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부터 차례로 어떻게 배열되는지를 관찰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뒤로 가고 그 다음에 2, 3, 4라는 얘기죠. 2, 3, 4. 순차적으로 높은 거부터 낮은 순위로 갔을 때 이게 뭐예요? 시계의 방향이죠? 오른쪽으로 돌잖아, 오른쪽으로. 이거를 R방향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돌면은 S방향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이렇게. 여하튼 1번 순차 결정 규칙에 따라서 순차를 결정한다.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그 다음 가장 순위가 낮은 치환기를 관찰자의 반대에 놓게 되고요. 나머지 3개의 치환기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부터. 그러니까 4번이 뒤로 가면 되겠네요. 그리고 1, 2, 3입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탄수를 중심으로 1, 2, 3, 4가 결정이 되면 가장 낮은 4번이 내 정면 뒤쪽으로 가는 거고, 1, 2, 3이 그 다음
방향을 결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배열 순서가 시계 방향이면 R, 반시계 방향이면은 S로 배열하면 되게 됩니다. 이 관계를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자동 핸들을 연상하면 된다고 했는데 다 필요 없고요. 시계 방향의 오른쪽 방향이면은 R이고요. 시계의 반대 방향이면은 S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가? 원소의 우선순위가, 치환기의 우선순위가. 그림을 보면 이렇죠. 시계의 방향으로 간다. 이게 뒤쪽에 있는 게 4번이 될 거예요. 잘 낮은 게 관찰자의 뒷면으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높은 것부터 1, 2, 3 결정을 해놨는데 방향이 시계 방향으로 간다. R 배열이 되는 거고요. R 배열의 입체 이성질체, 거울상 이성질체는 분명히 반대 배열이 될 거예요. 1, 2, 3. 그래야지 이 친구하고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거울상이 되겠죠. 그렇죠? 1, 2, 3.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방향. 그래서 항상 R 배열과 S 배열은 거울상 이성질체, 입체 이성질체의 관계를 갖게 됩니다. 이 그림을 좀 한번 자세히 보시면 돼요. 뒤에 4번이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순위가 1, 2, 3, 1, 2, 3. R 배열과 S 배열은 항상 반대의 원소를 놓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OH면은 OH가 이렇게 되는 거죠. 기억하고 계세요. 이렇게 시계 방향은 R 배열, 시계의 반대 방향은 S 배열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R 배열은 일반적으로 이쪽에 위치하고요. S 배열은 이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여기 자세하게 나오네요. 1, 2, 3, 4 순차 결정 규칙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결정한 다음에 제일 순위가 낮은 게 반대쪽, 뒤쪽에 있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것들을 가지고 방향을 결정해 보면 되는 거죠. 이 오른쪽으로 가면은 R, 그쵸? R 배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1, 2가 이쪽에 있다고 그러면은 1, 2, 3이 되는 거니까 아니면 순위가 바뀌어서 이게 2가 되고 이게 3이 되면은 L이 되는 거죠. 또는 아니, S, R, S니까요. S 배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순차 결정 규칙. 어떻게 치환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느냐. 규칙 1은 입체 중심에 직접 결합한 원자의 원자 번호를 비교해서 원자 번호가 큰 것부터 작아지는 순으로 번호를 부여한다는 겁니다. C, 에 이제 CH, Br, ClF가 붙어 있으면 브롬이 1번, 그 다음에 염소, 불소, 수소 이런 식으로 순차가 결정이 된다. 규칙 1번 원소 번호가 큰 것부터 1, 2, 3, 4 이렇게 네 그렇게 해서 뭐 F하고 산소하고 질소하고 탄소가 있으면은 불소가 1, 산소가 2, 질소가 3, 탄소가 4번이 되는 거죠. 비대칭 중심 탄소와 직접 결합하고 있는 원자의 원자 번호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 번호가 클수록 순위가 높다. 1번. 규칙 2번이 입체 중심에 직접 붙어 있는 원자의 원자 번호가 같을 경우에는 동일한 게 붙어 있을 때는 그 원자에 붙어 있는 다른 원자의 원자 번호를 규칙 1에 따라
한 번 더 순위를 매긴 다음에 우선권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를 보시면은 OH예요. 근데 CH3하고 CH2, CH3입니다. 그러면 탄소에 붙어 있는 게 하나는 탄소, 수소, 산소예요. 가장 센 거는 산소겠죠. 당연히 이게 1번이 됐고요. 4번 수소가 제일 낮으니까 4번이 결정됐어요. 근데 탄소가 같을 때는 그 다음에 뭐가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건 수소만 붙어 있고 이거는 탄소가 하나 더 붙어 있죠. 이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다음 우선순위는 이게 2번, 3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다시 한번 입체 중심에 직접 붙어 있는 원자의 원자 번호가 같을 경우는 그 원자에 붙어 있는 다른 원자의 원자 번호를 규칙 1에 따라서 한 번 더 순위를 매긴 후 이에 따라서 결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보시면 돼요. 봅시다. 탄소가 3개 있는 경우가 CH3, 메칠이 3개 있는 경우가 2개 있는 보다 우선이고요. 2개 있는 게 하나보다 우선, 없는 거는 하나 있는 게 더 우선이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브롬이 뭐보다? 산소보다 질소, 그 다음에 탄소죠. 탄소, 질소, 산소, 브롬.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우선순위가 된다는 거죠. CH3에 산소가 붙은 상태예요. 그쵸? 이거는 똑같이 산소에 O가 붙어 있는 상태고요. 이건 N에 CH3가 붙은 거예요. 왜? 여기 N과 산소예요. 그럼 누가 세? 당연히 산소가 세죠. 오케이? 첫 번째 이제 여기는 탄소 붙어 있는 상태니까 산소가 붙어 있는 게 질소보다는 첫 번째 붙어 있는 게 먼저. 그 다음에 두 번째 따진다. 당연히 OH가 더 세겠죠. N의 H보다는 N의 CH3가 우선순위가 더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정을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이게 첫 번째 규칙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치환기가 이중결합 또는 삼중결합처럼 다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들 결합에 참여하는 두 원자들이 마치 2번 또는 3번 반복해서 결합한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중결합이 단일결합보다는 더 많은 결합, 그리고 삼중결합이 단일결합보다는 이중결합보다는 더 많은 결합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3번 반복하여 결합된 것으로 간주하고 규칙 1을 적용하니까 이중결합이 있는 게 더 세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여기 있듯이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상태는 요 탄소를 하나 더 갖고 있는 것과 동일한 그런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니까요. 오케이? 탄소가 2개의 산소에 결합된 것으로 취급한다라고 되어 있죠. 산소와 이중결합이에요. 그러면 탄소는 산소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것처럼 취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삼중결합으로 되어 있으면은 3개가 되죠. 양쪽으로. 삼중결합의 탄소는 각각 2개의 탄소와 결합한 것으로 취급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규칙 4예요. 입체 중심의 치환기로 2개의 동위원소가 붙어 있는 경우 질량수가 큰 원소부터 작은 원소 순으로 우선권을 부여한다. 뭐가? 질량수가 큰 것부터 먼저 순위를 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수소의 동위원소 우선권은 트리튬 3중수소가 2개 있는 중수소보다 그리고 그냥 있는 하나의 수소보다 우선순위가 됩니다. 왜? 얘가 중성자를 하나 더 갖고 있잖아요. 무게가 더 많이 나간다는 거죠. 질량수가 큰 거. 질량 3, 질량 2, 질량 1이에요. 동위원소는 질량수가 큰 거를 먼저 우선순위로 둔다. 오케이. 다음 각 쌍에서 우선순위가 더 높은 기는 어느 것인가?
여기서 우선 C까지 한번 봅시다. 이거는 어느 게 더 높아요? CH3와 CH2, CH3. 한번 여러분이 얘기해 보세요. 생각해 보셨어요? 뭘 버텨보면 돼요? 첫 번째 원소 동일합니다. 두 번째, 다르네. 높은 게 하나 더 붙어 있죠? 네, 여기서는 우선순위는 이렇게 될 겁니다. 다음 B. 첫 번째 붙어 있는 거 먼저 보시죠. 질량이 또는 원소의 번호가 높은 것이 우선순위를 가진다. 누가 생각 보셨어요? 여기에서 다 아예 이해를 하고 가세요. 우선순위 규칙, 순서를 결정하는 이 규칙이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 OH와 NH2. O와 N을 보면 되겠죠. 이쪽?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OH와 OCH3. 첫 번째는 똑같아요. 첫 번째 것이 같으면 일규칙을 또 따지는 거죠. 누구? 수소, 탄소. 그러면은 C, H, OH와 OCH3는 누가 우선순위를 가질 것이다? 이거? 이거? 어느 쪽이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그렇죠. O, CH3가 돼. 점점 이제 복잡해집니다. 다음, CHO와 COOH는 어느 쪽이 더 우선순위를 가질까요? D부터 G까지 4개는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빨리 해보세요. 규칙은 항상 동일합니다. 어느 기가 더 BR과 I는 F부터 FCl, BR, I죠. 누가 쓰는지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리고 아이소프로필기와 텃 붙일. 이거는 모양을 모르면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네, 아이소프로필은 탄소가 기본적으로 에탄, 메탄, 프로판. 에탄, 메탄, 프로판, 부탄. 뭐 아직도 헷갈리세요? 오케이, 답을 봅시다. 네, 이건 맞았죠?
산소 하나 더 있는 거. 산소가 질소보다. OH와 OCH3. 뭐가 잘못됐을까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답이 잘못됐겠죠. 오케이. 다음은 예상하셨던 겁니다. 그 다음은 예상하셨던 거고요. 그 다음은 이것도 예상됐던 거죠. 이거는 답이 잘못됐어요. 이거예요. 그래서 원소의 번호가 높을수록 우선순위를 갖는다. 첫 번째 것이 동일할 때는 두 번째 거의 원소의 순위가 높은 거를 우선순위로 한다. 이렇게. 3번 이거잖아요. 그쵸? 제가 페이크로 하나 넣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생각할까 해서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죠. 혼돈스러워요? 그건 제 페이크에 당하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선순위까지 R, S 배워볼 봤습니다. 그러면 잠깐 끊었다가 뒤에 이어서 D와 L 배울 법, 피셔 투영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